이것을 알아야 암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암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의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바꾸시는 거,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 그게 진짜 건강한 자연치유가 되고 기적의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질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성 질환,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비감염성 질환. 자, 감염성 질환은 뭐예요?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같은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환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감기, 독감, 수도 뭐 이런 것들, 맞죠? 대상포진이라든지 혹은 또 홍역, 볼거리 이런 것들. 자, 비감염성 질환은 뭐냐면 병원체 없이 일어나는 발현 기간이 긴 것, 만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생활습관 병이라고 돼요. 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은 감염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비감염성 질환은 감염되지 않고도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학적으로는 비감염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약물이 좀 달라요.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 다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다 노폐물이 있을 때 그것이 발생한다. 자, 예를 들면 감염성 질환도요. 노폐물이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강하거나 몸속에 노폐물이 없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감기도 이겨낼 수 있고 전염병도 막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하지만 노폐물이 있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같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네, 노폐물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든 암이든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감기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과 똑같다 이게 아니고 원리가 같아요. 감기도 노폐물이 있을 때, 암도 노폐물이 있을 때, 그 어떤 규모 자체가 틀릴 뿐이지.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들어오는 독소가 나가는, 즉 해독되는 것보다 더 많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해독 능력이,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알코올을 분해시켜야 되잖아요, 간에서. 그런데 이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독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질병은 들어오는 독소가 많을 경우에, 나가는 것보다 많을 경우에 혈액을 타고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따서 질병의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왜 암에 걸리고, 왜 당뇨에 걸리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12,000개가 넘습니다. 정말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병의 이름을 그냥 뭐 파킨슨씨 병 아니면 뭐 또 뭐 당뇨, 고혈압 아니면 아토피,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서 루푸스나 아니면 쇼그렌 뭐 이런 거, 로마티스 관절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거 말고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많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노폐물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질환들은 어떤 기능적 문제나 또 어떤 호르몬 주기나 어떤 문제에 의해 생기기도 해요. 뇌에 뭔가 생기고 모야모야병이라든지 눈에 황반변성이라든지 그다음 비염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다 각각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은 원리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문제가 되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독소에 의해서. 결국 피가 더러지고 세포가 망가질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병의 원인이 뭘까? 네, 질병의 원인, 가장 큰 원인 식욕, 먹는 것, 그죠? 부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의 원인을 찾아야 질병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암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암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암 환자들 있죠. 암 환자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서 많이 치료받는 것 같고 회복률 되게 높은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재봐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봐야 돼요. 요즘에 재봐도 그냥 한두 번 되는 게 아니고 3번, 4번 막 이렇게 돼. 특히 림프암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방암 재봐야 되는 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간암 재봐야 되는 분뿐만 아니라 전이되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요.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물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물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뭐를 해야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리를 안 하고 저기는 그냥 놔두고 밑에 물만 바꾼다고요. 수도꼭지가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그 흐르는 물을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물을 의존하는 사람들. 원인은 고치지 않고요. 그 원인만 해결하면 되는데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것도 치워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그것만 하다가 더 늘어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더 작아지진 않습니다. 더 커집니다. 그죠? 물이 새면 나중에 더 커져요. 안 고치면 받아내기만 하면 처음에는 혼자 청소하다가 나중에 2명,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중에 집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결과 치료만 한다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치료들이 결과 치료죠. 절대 원인 치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인 치료일 것 같으면 고혈압 약을 안 먹고 혈압의 원인을 해결했을 거예요. 혈압의 원인이 뭐냐? 중성지방이잖아요. 중성지방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 고기, 계란, 생선, 인스턴트 식품들, 식용유들 이런 거 우리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고지혈증이 사라진다고요.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혈압이 안정돼요, 안 돼요? 안정되겠죠. 근데 이거 안 하고 뭐만 하니까 약만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약을 딱 끊는 순간 혈압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치료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흔히 고혈압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맞죠?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근데 나오면서 어떤 분들이 내가 식사 습관을 바꾸고 물을 많이 마시고 디톡스도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네. 약을 억지로 안 끊어도 돼요. 약을 끊어질 수밖에 없게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원인을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결과를 해결하는 약을 먹는 것보다 원인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원인을 해결하는데도 혈압이 올라간다. 그럼 약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혈압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어떤 그 혈관이나 뇌 문제나 또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원인만 해결해 줘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